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돌싱녀입니다. 평생 혼자 사는 것을 습관화하다가 이혼 후 돌싱녀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린 남편과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한다면 집에 어떻게 오십니까? 아, 출근할 때는 셔틀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늘은 친구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과장님의 차를 빌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과장님, 저는 선박 회사에서 일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관리하는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었는데 4살 어리고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장님,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맨날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 것 같아서요. 네,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질문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제 아내는 어떤 목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관심을 보였고요. 적극적으로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제 회사 아르바이트생은 제보다 4살 어린 남자인데요. 남편의 구애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서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닌 누나라고 불러주세요.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연애를 즐겁게 이어가고 싶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언니랑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반드시 언니랑 결혼할 거니까 언니는 나 말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줘. 연애를 한 후에도 남편은 입만 열면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 남편의 가정 상황을 정확히 몰랐지만 그저 남편은 고졸이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어서 미래가 없을 거라 판단했어. 남편은 결코 내 반려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나면서 점점 남편에게 정을 느끼게 되었어. 나도 남편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 언니도 더 늦기 전에 우리 결혼하자고 했는데 언니 친구 한 명도 이번 달에 결혼했다고 하면서 이러다가 언니만 결혼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 난 언니와 결혼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와 달라고 했지. 언니 결혼은 다 없을 때 시작하는 거래. 결혼하기 전에 볼품없는 남자를 보면 결혼한 후에 아내의 능력으로 인해 잘 풀리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그래서 일단 결혼해보자고 하더라. 결혼하고 나서 언니의 능력을 받으면서 제대로 살아볼 거라고 약속했어. 남편의 말이 조금 모자라다는 건 알았지만 그도 언니를 좋아하면서 그런 거겠지. 결혼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에게 속은 셈 치고 남편을 소개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의 어린 나이와 산만한 덩치, 그리고 훤한 인물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직업이 번듯해야 된다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결혼 후 남편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결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남편과 함께 평생 살아갈 것을 다짐했어요. 아버지 역시 남편의 직업이 걱정되지 않고 어린 나이와 덩치, 그리고 성격까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의 시작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시댁으로 향했지만 예상대로 쌍수로 환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니께서 제게 반대를 하셔서 놀랐습니다. 야, 박형우, 너 정말 미쳤니? 어떻게 내가 더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야? 너가 만나던 여자가 이 여자였어. 난 이 결혼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어. 한두 살 차이면 괜찮지만 4살 차이는 너무해. 넌 아직 20대인데 왜 이 아줌마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 이상 막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우리 아들은 내게 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헤어져라며 발끈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머물지 말라며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말로 충격을 받아 아무 대꾸도 못했고 시어머니는 내 동생 인생을 망칠 생각하지 말고 당장 헤어져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종종 갈등과 이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형과 우리 사이에는 장갑이 없다는 말은 세상 밖으로 나가도 못 사나 보다. 어찌나 안심하고 제대로 된 직장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예전에는 저도 이런 외부의 시선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쳐야 되나 싶었지. 그 당시 내 나이가 겨우 30 초반이었는데 남편과의 나이차가 크다 보니까 남편보다 학벌도 직업도 더 나은 상태라서 시무하나 진우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니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 나도 이런 집안의 시어미에 들어가기 싫어. 형우한테 만나달라고 불렀다가 겨우 만나고 결혼도 형우가 제안해서 밀어붙여서 받아준 건데 나눅해서 뭘 해야만 하겠니? 나도 고졸이고 직업도 없는 사나이를 데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그때 구들산에서 벗어났는데 그 이후로 남편은 몇 번이고 집 밖에서 밤을 지새우며 날 붙잡았어. 언니, 내가 뭘 그러면 우리 엄마 언니가 누나 귀를 꺾으려 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말로 내가 뭘 후회하면서 그랬다고? 언니, 제발 내게서 심히 화를 풀어주면 안 될까? 도망쳐 나간 이후로 우리 엄마 연니한테 뭘 했다고 했더니 그들도 잘못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 결혼을 허락해주겠대. 시모와 신호만 생각하면 이 결혼은 무르고 싶었지만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결혼하면 우리 신혼집은 내가 구해줄게. 그러니까 누나는 혼수만 해올 걸로 하는 게 어때? 나는 벌써 이렇게 누나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계획까지 당해놨는데 누나가 이러면 나 정말 속상해. 집은 내가 해올 거야. 내 신혼집 구해올 자신은 있어? 내가 볼 때 내가 구해오기 힘들 것 같은데 나 그건 남자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누나는 걱정하지 마. 누나. 그럼 나 지금 누나 화푼 걸로 알고 엄마한테 말할게. 어차피 남편과 결혼할 거라면 길게 화내봤자 소용이 없겠다 싶어 화를 풀긴 풀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나한테 지난 일로 사과를 하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왜 우리 형우가 신혼집을 해가야 되는데 해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아주 대단한 아이로구나. 어머님 죄송하지만 형우가 먼저 해오겠다고 했지. 제가 해오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늙은 여우 같은 인연이 옆에서 우리 형은 살살 꼬셔서 해오게 만든 거 아니요. 저는 그것을 몰랐을 줄 알아요. 도둑년인 너가 해와도 모자랄 판에 우리 아들한테 집을 구해오도록 시켜 어머님의 말씀이 지나치셨습니다. 저가 도둑년이라고요? 결혼하자고 형우한테 조른 것도 아닌데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십니까? 왜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죠? 나이가 많으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눈을 떠서 소리를 지르는 거라고요? 내년의 길을 꺾지 않는 이상 결혼은 어려울 것이라고요. 시모는 혼자 씩씩거리며 제게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저도 시모에게 노려봤는데 시모는 갑자기 힘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집 해와야지만 우리 형은 너한테 참가 보낼 거니까. 집 해오기 싫다면 결혼은 없는 것으로 하라. 나이 먹고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집 귀찮은 창손을 탐내는 사람이 도둑년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 귀한 장소는 제게 주시고 어머님이 평생 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댁의 장손을 한 번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결혼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이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난리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이 정도면 끝내야 할 것 같은데 고생하는 남편을 보니 나도 너무 야박하게 굴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잡담의 사진을 담아 속으로 한층 깊은 곳으로 이야기의 틀에 매일 살아 숨쉬는 힘이 어떤 변화양 여자가 결국 같이 그대 괜히 널 걱정만 해 그리고 승리 왜냐면 이별하다 아프다고 하지 않지만 슬프다 안타깝다는 걸 기다리는 이별에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 승한 내가 아닌 다른 완벽한 인생이 되다 해서 너의 사랑도 희망도 없이 닿을 수 있는 건 뼈만 살아있는 마음 거기 도구도 됐고 통찰도 됐고 내가 정말 남자라면 가슴 속에 어느 케이스에서나 그대여 부른 견뎌 싸움은 지긋게 승리는 목숨의 산불 어느 하라는 이기심도 받는데 배신자의 골든 목숨도 구원받는 브루스 문답을 그만 열어 거기서 나가. 사실 이 정도면 끝내야 할 것 같은데 고생하는 남편을 보니 나도 너무 야박하게 굴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정 부모님께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시끄러운 문제가 많았군요. 박서방은 아직 어리지만
혼자서 많이 고생했겠네요. 아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망설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해야 할까요? 나는 저런 시부모님 가정에 시집 가기 싫어요. 어려운 순간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정 내 사랑이겠죠. 백서방, 어려울수록 내가 내 옆에서 힘을 줘야 해. 신혼집은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걱정 마세요. 결혼 준비하세요. 아빠는 왜 늘 백서방 편을 드냐고? 그리고 왜 저희 신혼집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하는 건지요? 내 아이가 집 같은 곳에 살 건데 못 지어줄 이유가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내 눈에는 백서방이 평생 당신을 잘 대해줄 것 같아서 그게 믿음의 시작이니까요. 다른 이유 없을 겁니다. 친정아빠가 우리 신혼집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에 감사하지만 너무 죄송해했습니다. 나는 내가 저축한 돈을 내어 우리 집을 샀어요. 결혼은 내가 집을 리모델링할 것이니까 시모도 저에게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여전했어요. 어쩔 수 없이 형우랑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해온 꼬락서니를 좀 봐봐. 독하다 독해. 너 같은 독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내가 너무 불쌍하다. 엄마야, 내 친구들도 형수가 불쌍하다고 난리 아니야. 어쩌다가 그런 늙은 여자한테 걸렸어? 그런 말에 대답할 수 없어서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면 알아서 정신 차리고 이혼할 거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자고. 엄마가 내게 욕을 퍼부은 것도 관심 없이 지나가 버렸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그 모습을 본 후에 좋아하지 않았어. 그는 밥상을 뒤집고 자신의 엄마와 누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어. 엄마랑 누나 한 번 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2번 다시 이 집에 오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그렇게까지 해야 이해하냐고. 엄마와 누나는 지금까지 나한테 잘못을 범한 것만 해도 수십 개가 아닌데 내 아내들에게는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 형님, 너 엄마한테 왜 그러냐?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우습하게 보일까? 엄마는 이미 너를 우습게 보고 있잖아. 엄마는 아들을 잃기 싫으면 적당히 하라고 하는 거야? 남편이 제게 도와주고 큰 소리를 내어 화를 풀어줘서 마음이 조금 안정됐어. 이런 남자라면 믿고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고 시모와 신우가 나를 더 좋아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가만하니 그들 시댁과는 관계를 끊을 생각도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처음으로 시댁가족을 우리 집에 초대할 때였습니다. 솔직히 초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왜 이렇게 작은지 남편이 돈을 보태어 사조금 넉넉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좁아 보이나요? 그리고 우리 둘이 살면 충분한 크기 아닌가요? 어머니 계실 때 사시는 집보다 크다고요. 그때 시댁 어머니가 너희 집이 30평이라고? 하필 그렇게 홀랑 가져간 신부를 이런 곳에 두다니 차라리 비쌀 집에 살게 했어야 했는데 너는 양심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기분이 나빠져 시모의 비난에 대항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올렸고 법적으로 부부로 살고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나 시댁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의 비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불만한 부모님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보니 우리 집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데려가려는데 어머님 아들만 데리고 가세요.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 거고 어머님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살기 싫어. 누가 뭐 좋아서 너 보고 와라 하는 건 알아? 내가 우리 아들 제대로 밥도 못 먹이고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돈도 제가 더 벌고 집도 제가 구했으면 밥은 자기가 해 먹어야겠죠. 왜 제가 어머니는 아들 밥까지 차려줘야 해요?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달려와서 머리채를 낚아챘어요. 그 순간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화를 참고 있던 남편이 달려와 시몬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엄마,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더 이상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형우야, 너도 봤잖아.
나에게 하는 말이 너무 싫어서 그런 거니? 너는 왜 엄마 편을 드는 거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이제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어리석은 시몬을 강제로 밀어서 현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남편이 가차없이 문을 닫으면서 시몬은 현관 앞에서 한참 서성거렸어요. 미안해. 남편이 마음을 굳게 먹은 채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그 때문에 시몬은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연락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 시간 동안 나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시모의 행동들이 점점 내 기억을 휘어잡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어. 지은아, 오늘 아침 내 시어머니가 전화했어. 박서방에게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한다며? 박서방은 요즘 힘들어 보인다더라. 무슨 소리야? 박서방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 중이야? 왜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런 얘기를 하나? 어머님은 이상한 얘기는 안 했냐고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혼란스러워했어. 일단 박서방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했더니 박서방은 자기 아들에게 책임지라며 화를 냈어. 아버지는 그대로 통화를 끝냈고 이에 내 마음도 혼란스러워졌어. 우리 어머님께서 나와 우리 집을 만만하게 보시는 건지 나는 그걸 알 수 없어. 어쨌든 우리 친정 아버지는 모든 것을 좋게 본단다. 그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분이라서 시모는 그렇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들을 책임진다고 화를 냈지만 그에게 그래도 되겠지라고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끝나면 속이 시원할 텐데요. 아버지는 갑자기 제 남편에게 사업을 하나 차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서방에게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이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다. 이 동네에 제대로 된 카센터가 없어서 카센터를 차리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 물었다. 자네도 생각 있는 일이 있으면 내가 카센터를 차려줄까? 라며 고민을 해보라고 말했다. 장인어른의 말에 감사하지만 카센터는 자신과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하는 일이 즐겁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묻은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니? 이제 너는 집안의 대가로서 포기할 게 많아. 내 돈으론 아이를 낳기도 힘들다고. 그 말에 대해 저는 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관심과 간섭을 느끼지 않고 싶습니다. 혼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경각심을 느낀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남편 대신 사과합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현재 자부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자존심도 있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꺼려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 깨닫고 언젠가는 날이 오면 내게 무릎 꿇고 들어오겠지.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남편도 남자니까 자부심이 있다는 거야? 이 말에 동의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이는 나날이 좋아져서 마치 한 쌍의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아이야, 어제 어디서 뭐 했는지 말해봐. 난 너한테 믿음을 주고 싶어서 묻는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진실로 말해. 어젯밤은 집에 있었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이야기를 얘기해. 진짜로 어제는 집에 있었어. 집에 머물러 지내면서 뭘 하고 싶어서 그래? 나도 어제는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 있었어.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제가 일을 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그 곁에 있었어. 그러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 안 그래. 어제는 목욕탕에 갔다가 왔어. 그 앞에 있는 모텔에서 그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녀인지 확인하려고 숨어서 확인했더니 그녀가 타고 다니는 차가 모텔에서 나오더라고. 정말 어제 집에 있었던 거 맞아요. 엄마, 방금 말했잖아요. 그 사람 아파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나랑 같이 있었다고. 엄마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형은 너 니처 감시 차례야. 그런 애들이 너처럼 순진한 애들을 내버려두고 뒤에서 바람 피우는데 너는 처음 잊지 말란 말이에요.
밥맛을 뚝 떨어지게 하는 심오한 말에 나는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어요. 그때 정말 시모를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서 그 자리를 뛰어나왔어요. 나한테는 시모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이랑 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시모를 미워할래야 할 일 하나 더 생기고 말았어요. 여보,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화내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 이번 달부터 월급 압류 들어와서 월급을 못 받아올 것 같아 미안해요. 압류라니. 당신이 이제 제대로 내지 않았던 거야? 아,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그걸 가만히 내버려둔 거야? 이렇게 됐다면 월급만 압류되는 게 아니라 통장과 집까지 압류된다는 소리잖아요.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빌려주신 돈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갚으실 것이라고 하셔서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압류가 들어오고 나서야 어머니가 갚지 않으셨던 것 같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당장 어머니께 연락해서 돈을 갚으라고 해야겠어요.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더라도 돈 문제는 깨끗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어머니에게 말씀했지만 돈이 없다며 무시하다 나서 저도 어쩔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빌린 돈으로 남편의 월급에 압류가 들어와서 결국 우리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남편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해도 거부하던 남편이 그 후로부터 내 자존심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경솔했습니다. 만일 아직 기회가 있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돌아오면 평생 먹고 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헤아렸어요. 남편이 먼저 아버지에게 숙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서도 잘 해보고 싶었을 텐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었어요. 아빠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부러울 정도로 의기소침해지면 안 되겠지만 능력 없는 아내인 내게 늘 지지해주고 믿어줘서 고마워. 우리 부부의 관계는 힘든 시련을 겪으며 더 탄탄해졌고 결혼 2년 만에 새 생명이 찾아왔어. 남편은 기뻐했지만 난 고민에 빠졌어. 돈 문제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서 돈을 벌어올 거니까. 임신 소식을 어머니께 말해야 할지 망설여지지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걱정할 것 같아 말하기 싫지만 당신이 나쁜 기분 들 수도 있다는 것 알아. 솔직히 걱정되는 게 사실이야, 엄마. 어떤 식으로든 당신과 나를 이혼시키려고 2년 내내 뜨거운 시선으로 쫓아다녔는데 만약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아마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시모가 분명 제 임신 소식을 듣자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기분이 나쁜 건지 화를 내더라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끔찍한 말을 할 줄 알지만 우리 엄마는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냥 평범한 잘하는 시어머니일 뿐이야. 당신이 임신 소식을 전하면 분명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는 게 소름 끼치게 느껴져.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끔찍하다. 현재까지 우리 엄마한테 받은 상처도 꽤 있지만 그런 걱정은 정당한 거야.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에게 말하자. 분명 좋아하실 거야. 제가 말하기 싫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임신 사실을 시모에게 숨기는 건 불가능했기에 임신 소식을 말했어. 시모는 제가 임신한 사실을 듣자마자 짐을 싸들고 집으로 와서 우리 새아기가 임신했다고 말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어. 옆에서 엄마를 보호해야 해. 괜찮아요, 엄마. 여기서 고생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힘들면 우리 시어머니에게 부탁하면 괜히 마음만 받는 게 나에게 좋을 테니까. 내 손주를 임신했다고 하는데 향후 없어졌을 때는 내가 널 보살피는 게 당연한 일이야. 내가 널 여기 있을 생각이니까 방 하나만 내어주면 돼.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니 정말 불안한데 남편은 세상 누구보다 신이 나 보이네.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처럼 잘해줄 거니까 내 말 믿어봐. 시모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게 진짜 불안한데 어머님한테 잘 말해주셔서 집으로 가라고 하면 안 될까? 나 방 구조 좀 바꾸려고 하는데. 새하민 너 와서 좀 들어봐라 이 이야기.
무슨 일 없이 무거운 가지고 사돈이 어머니 난임 중이라서 무거운 거든 하면 안 돼. 그럼 오면 형우 씨한테 부탁 안 될까요? 엄살 부리지 말고 오서 내 힘 좀 써라. 이거 조금 옮기지고 내 배 있는 거 하면 시모는 의도적으로 날 무거운 짐 옮기 하던가 장 보러 가서 속각 램이 무거운 것 나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다 진짜 악이 떨어